1차 대표님이야 많은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와주셨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한규환 대표님과 또 의원님들 박수.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님, 민주평화당의 정동현 의원님, 우리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님까지 박수 부탁드립니다. 표, 원, 출발! 오늘 당정청은 강원도 산불 피해 종합복구계획을 협의해서 주민들의 신속한 주거 안정과 생업 재개를 위한 예산 및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복구 지원비 1,853억 원을 신속하게 투입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사당은 앞으로 열린 자세로 자유한국당과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당장 오늘 오후라도 5당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합니다. 자유한국당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우리 대화하고 토론합시다. 여야 사당이 이렇게 파국으로 몰고 가고 이제 와서 갑자기 들어오라는 것은 정말 진정성이 없어 보입니다. 내일 모 의원들이 10여 분이 삭발한다고 합니다. 김태흠 저지 특위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내일 이 삭발 투쟁을 계속해 가시겠다고 합니다. 네, 5월 1일 정치부에 시작합니다. 신반장, 오늘 노동절이잖아요. 네. 특별히 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많은 행사가 열렸죠? 네, 5월의 첫날이어서 메이데이라고도 하는데 네. 전 세계적으로 이 노동의 의미를 기리기 위해서 기념일로 지정을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메시지를 냈는데 네. 노동 존중 사회, 노동이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네, 중요한 얘기네요. 네. 고반장, 이제 패스트트랙 통과하는 과정에서 많은 진통이 있었는데 오늘 여야 사당이 그 이후에 오랜만에 다시 만났잖아요. 한국당에게도 대화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어때요? 고반장 보기에는 대화에 응할 것 같습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기자회견에서 패스트트랙 철회와 사과가 먼저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예정됐던 장애 집회도 진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다만 이 추가 경정 예산안 중에서 미세먼지와 강원도 산불, 이 포항 지진 관련 예산안은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네, 아까 그 노동절 마라톤 대회 보니까 이해찬 황교안 대표가 서로 웃으면서 인사도 하던데 그건 그거고 또 이건 이거고 그런 모양이네요.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한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부회를 시작하죠. 조금 전 들어온 속보인데요. 이 얘기를 먼저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에 대해서 민주주의의 원리에 반한 것이라며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대검 대변인실에서 검찰총장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제목으로 기자들에게 입장문이 돌려졌는데요.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또 현재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대부분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비판한 것 같이 보입니다만 수사권 조정안을 매우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문 총장은 또 해당 법안이 규정한 경찰의 권한을 지목하면서요. 특정한 기관에, 아마 경찰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논의를 앞으로 진행해달라 이렇게 덧붙였는데 아무튼 민주주의의 원리까지 얘기하면서 상당히 세게 반발했다고 보여집니다. 문무일 총장이 지금 국내에 있지 않고요. 오만과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방문 일정을 소화 중이에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국내에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낸 거는 그만큼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몸싸움까지 벌어지면서 어렵게 통과시킨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정면으로 비판한 거기 때문에 파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돌린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톤다운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하여간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걸 아마 예상하면서 이런 내용을 밝혔을 것 같고요. 이제 뭐 기본적으로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초점을 맞춘 것처럼 보이지만 공수처법도 뭐 어느 정도 궤를 같이 했다고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패스트트랙 법안을 이제 뭐 통칭해서 이야기를 한 거니까요. 하여간 지금 구체적인 정치권 반응 또 청와대 반응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파장이 어디까지 번질지는 모르겠습니다. 문무일 총장의 뭐 거취 논란까지 벌어질 수도 있겠죠. 아직까지 뭐 그 부분까지 생각하는 건 예단일 수 있겠지만 파장은 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또 추가 속보가 들어오면요. 고반장 발제 때 이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먼저 고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패스트트랙 처리 이후 다시 만난 여야 4당 얘기와 오늘 국회 상황부터 자세히 알아보고요. 노동절 관련 소식과 외교안보 속보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이석채 전 KT 회장 구속과 연예인 마약 수사, 김학의 수사단 관련 속보도 짚어봅니다. 그럼 먼저 고석승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패스트트랙 공조를 성사시킨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오늘 회동을 갖고 향후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원내대표들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에게 여야 5당 원내대표 만남을 제안하는 한편 국회 운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또 패스트트랙 지정이 불가피했음을 설명하면서 파행과 대치의 모습을 국민께 보인 것은 면목이 없다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공세를 강화해 나갈 분위기죠. 오늘 고반장 발제에서 국회 상황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국회가 충돌 없는 아침을 맞았습니다. 근로자의 날, 노동절이라 휴일이기도 했고요. 일단 이 겉으로는 오래간만에 평온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 아시다시피 실제 돌아가는 상황은 그다지 평화롭지 않습니다. 자, 민주당 등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성공으로 충돌은 사라졌지만 대치 상황은 여전합니다. 오늘 오전 이 패스트트랙 공조한 여야 4당 원내대표들 만났습니다. 한국당을 향해서 국회로 돌아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사당은 앞으로 열린 자세로 자유한국당과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당장 오늘 오후라도 5당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합니다. 자유한국당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당장 내일부터 추경안 및 민생 관련 법안 심의에 나서 주십시오. 자, 그러면서 이 패스트트랙 지정 처리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 어찌됐건 이 잘잘못을 떠나 국민에게 국회 파행과 대치의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서도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민생을 챙기는데 힘을 모아야 할 국회가 파행과 대치의 모습만 보였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각 당을 이끌어가는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면목이 없습니다. 특정 정당의 반대로 법안의 논의조차 못하는 상황을 막고자 18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정한 국회법에 들어있는 것이 신속 처리 지정제도, 소위 패스트트랙입니다. 자, 하지만 한국당 당장은 장외 집회 등 이 패스트트랙 지정 반대 투쟁에 화력을 집중하려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오늘 최고위원과 중진 의원 연석회의 여전히 패스트트랙 성토장이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를 담아낼 집회, 범국민 서명운동 등과 함께 전국의 민생 현장을 찾아서 국민들과 함께 싸우는 국민 중심의 새로운 투쟁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과 2중대, 3중대, 4중대는 다수의 힘으로 좌파 장기 집권의 발판을 만들기 위해 헌법을 유린했습니다. 네, 이 방금 보신 연석회의 직전에 황교안 대표 오늘 한국노총 주최 노동절 마라톤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뿐 아니라 여야 5당 대표가 모두 모였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황교안 대표 간간히 웃음도 보이면서 손도 잡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자,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뭔가 긍정적인 대화를 한 게 아니냐 이런 기대도 잠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라톤 대회 이후 가진 당회의에서 들으신 대로 강경 발언을 쏟아낸 겁니다. 한국당 장외투쟁 관련해서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도 기자회견 가졌었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바른미래당 상황도 한번 보시죠. 이 패스트트랙이 알고 보니 바른미래당 분당의 패스트트랙이었다. 이런 농담 아닌 농담까지 나올 정도로 당 분열 심각한 상황이죠. 자, 어제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이제는 치유하고 화합하자고 했지만 자, 바른정당계 의원들 당 지도부 사퇴 촉구 입장 변함없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손학규 대표 작심 발언 내놨습니다. 최고위원회 계속 불참하고 계신 최고위원들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의 화합을 방해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 이것은 결코 당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당부에 복귀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 회의에 불참 중인 하태경, 권은희, 이준석, 그러니까 이 구 바른정당계 최고위원 세 사람을 향한 발언이었지만 사실상 이번 이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했던 바른정당계 전체에게 하는 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구 국민의당 출신인 주승용 의원과 문병호 전 의원을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관영 원내대표도 사퇴 의사가 없음을 거듭 밝혔습니다. 제가 스스로 판단해서 뭐 당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이 순간에 그만두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하면 모르지만 제가 사퇴하는 요구에 따라서 사퇴할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자, 바른미래당 상황도 들어가서 좀 더 알아보고요. 자, 그리고 지난 일주일간 이 국회 패스트트랙 대치 정말 웃지 못할 기상천외한 장면들, 모습들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발제 마무리하기 전에 시간 관계상 보여드리지 못했던 여러 장면들 짧게 준비해봤습니다. 자, 우선 몸싸움까지 일어났던 지난주 목요일 저녁 상황으로 돌아가 보시죠. 강병원, 백혜련 민주당 의원 등이 이 법안 접수를 위해서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는데 한국당 의원들이 이를 막아서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장우 한국당 의원과 강병원 의원 얼굴을 맞대다시피 아주 가까운 거리로 대치를 했죠. 인사 정권 이렇게 안 했어! 모를 수 없는 거예요. 시민이 많이 쳐요. 이게 뭐? 자, 다른 각도에서 찍은 카메라에는 이 강병원 의원과 백혜련 의원의 표정까지 아주 생생하게 잡혔습니다. 인사 정권 이렇게 안 했어! 모를 수 없는 거예요. 시민이 많이 쳐요. 자, 뭐 일단 화면상으로는 침이 따로 보이진 않습니다만 이 강병원 의원의 다급한 표정과 손동작, 그리고 옆에 있던 백혜련 의원은 뭔가 눈에 들어갔는지 닦아내는 듯한 모습까지 뭔가 얼굴에 튀긴 튀었나 봅니다. 자, 아무튼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 이장우 의원이나 또 그걸 앞에서 들어야 했던 강병원, 백혜련 의원이나 참 국회의원도 힘든 직업인 것 같다 이런 생각 문득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 이번 이 한국당의 회의실 점거 농성 진두지휘 하다시피 했는데요.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에게 회의 진행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이렇게 개인적인 인연까지 강조했습니다. 법을 하신 분이 각 당이 합의를 하라. 17대부터 같이 시작했고 연선 동기야. 오. 이상민 위원장이 그건 아니다 진짜. 물론 아시다시피 이상민 위원장은 엊그제 패스트트랙 지정 처리했습니다. 자, 그리고 25일 밤부터 26일 새벽까지 여야 사당과 한국당 사이의 대치 상황에서 힘듦을 토로하는 의원들도 참 많았습니다. 의원 빨리 저 건들지 마세요. 나 화장실 가야 돼. 화장실. 저 손대지 마세요. 나 손을 내고 있으니까 내 몸에 손대지 마. 내 몸에 손대지 말라고. 봐줘. 건들지 마. 나 힘들어서 그러니까 건들지 마. 건들지 말라고. 맑은 정신에 하면 사진 홍보를 해야지. 지금 정신 안 맑아 지금? 지금 안 맑아. 네, 뭐 더 많은 장면들이 있지만 이 정도로 정리를 하죠.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야 사당 국회 정상화해야 한국당 철회와 사과 먼저. 네, 아까 시작할 때 제가 이제 속보로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에서 이제 패스트트랙으로 통과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에 대해서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났다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비판했다는 그런 속보를 전했잖아요. 관련해서 이제 각계의 반응이 나오고 있는지 제가 계속 속보를 챙기고 있는데 일단 정치권의 반응은 아직 나오고 있지는 않고요. 청와대에서는 문무일 총장의 그 입장문 관련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이제 패스트트랙이 지정되는 과정에서도
청와대가 입장을 낼 것인가라는 그런 뭐 궁금증이 있었잖아요. 그때 청와대가 어쨌든 입법부에서 진행되는 일이기 때문에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차원에서 비슷한 입장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되고요. 정치권의 입장은 나올 걸로는 보이는데 일단 뭐 제가 예상하기로는 여당 쪽에서는 조금 뭐 당혹스럽고 뭐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이제 그런 사안일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아마 손익 계산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전반적으로는 좀 호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고. 국장 지금 보니까 그 여야 사당의 이번 패스트트랙의 네. 일원이었던 민주평화당에서는 네. 부적절하다. 입장이 나왔어요? 예, 그런 논평이 지금 막 저는 나왔네요. 못 봤죠. 얘기하고 있는 사이에 들어왔겠어요. 예. 네. 그러니까 민주평화당 쪽에서는 입장이 나왔고. 네. 대변인 명의로 네. 부적절하다. 좋습니다. 자, 관련해서 계속 속보가 들어오면요. 저희가 추가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바른미래당 상황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손학규 대표가 오늘 지명직 최고위원 2사람을 임명했잖아요. 주승용 의원과 문병호 전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국민의당 출신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크게 보면 국민의당계와 바른정당계 이렇게 나눠져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국민의당 출신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2사람 임명한 겁니다. 바른정당계 최고위원 3사람 회의에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미뤄졌던 지명직 최고위원, 그것도 국민의당 출신으로 전격 임명한 것은 이 손학규 대표가 사실상 이 상황을 지금 돌파하겠다, 이런 걸 택한 걸로 볼 수 있죠. 이 최고위원 불참으로 지금 파행 운영 중인 최고위원회를 정상 가동시키겠다. 그러니까 나 대표직 사퇴 안 한다. 이런 뜻도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손 대표는 오늘 바른정당계 최고위원들 당무 복귀를 재차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앞서 보신 것처럼 손학규 대표 그리고 김관영 원내대표 모두 사퇴 의사가 없다라는 걸 거듭 밝히면서 바른정당계도 본격적으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승민 의원을 포함해서 오신환, 유이동, 지상욱 의원 등은 오늘 별도 모임을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유이동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 절차가 모든 당원 뜻을 담은 것인지 일단 회의적이다라면서 의원들과 당원들의 의사를 모아서 지도부 불신임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당장 지도부 탄핵 등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오는 6월 말쯤 예정된 차기 원내대표 경선에서 이 패스트트랙 반대파 그리고 찬성파 간의 표대결로 또 승부가 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자유한국당 소식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당이 서울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설치하기로 계획했잖아요. 당장 내일부터 이제 천막당사에서 행동을 결행하겠다 이런 얘기도 밝혔는데 서울시가 불허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이 취재 내용을 좀 종합해 보면 한국당이 최근 2차례 장외 집회를 열었던 이 광화문 광장에 천막당사를 설치해서 패스트트랙 투쟁 이어가려는 계획이었는데 서울시가 천막 설치를 막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화문 광장을 사용하려면 서울시 신청서를 내고 열린광장 운영 시민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서울시 측은 이 신청이 들어와도 정치적 목적을 가진 이용이기 때문에 불허하겠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아예 페이스북에 광장 사용 허가하지 않겠다라는 글까지 올렸습니다. 박 시장은 지금이 국회를 버리고 민생을 버려가며 광장에 불법 천막을 칠 때냐면서 서울시장이 갖고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황교안 대표가 천막 안에서 당무를 보겠다는 입장까지 계획까지 가졌던 걸로 들었는데 아무튼 그대로 추진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네요. 네. 자,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번 패스트트랙 저지 농성 관련해서요. 오늘 따로 기자회견을 가졌죠, 고반장. 그렇습니다. 예,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요. 여야 사당의 일단 이 회동 제안에 대해서 여야 사당이 파국을 몰고 왔으면서 이제 와서 들어오라고 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라고 하면서 이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와 사과가 먼저라고 말했습니다. 추경안 심사와 관련해서는 내년 선거를 위한 꼼수 추경이라고 하면서도 미세먼지와 강원도 산불, 포항 지진 관련 추경은 국회가 막혀 있어도 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한국당 박대출 의원이 어제 삭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내일 추가 삭발이 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예. 네. 이 김태형 의원 등 의원 10여 명이 내일 이 국회 본청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자, 한국당은 이와 별도로 또 오는 4일 광화문 광장에서 세 번째 규탄 집회도 열 예정입니다. 네, 의원 10여 명이 삭발식을 한다고요? 일단 계획은 그렇다고 합니다. 아, 예. 그래요? 좋습니다. 민주당이 당직자들 또 국회 직원들한테요 감사의 뜻으로 간식을 돌렸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저희도 국회 직원들이 많이 고생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자, 이해찬 대표 어제 국회 환경미화 직원들 그리고 방호과 직원들한테
피자 50판을 돌렸다고 하네요. 예, 또 홍영표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실 또 중앙당 당직자들을 위해서 닭강정 160 상자를 선물을 했는데 특히 그 닭강정 상자에 보시는 것처럼 뭐 고된 패스트트랙 열차에 여러분을 태우게 돼서 송구했다 이런 감사의 인사도 함께 붙여서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저 닭강정 참 맛있게 보이는데 국장 네. 오늘 노동절 저희 이렇게 나와서 네. 일하는데 뭐 저희한테는 간식 안 사주시나요? 없어요. 있나요? 아까 아침마다 신반장 국장이 저도 일하고 커피도 있잖아요. 사주시고. 아까 신반장 되게 치킨 먹고 싶다고 막 그러던데. 아 그래요? 신반장이 먹고 싶대요? 네, 제가 먹고 싶다는 게 아니라 네, 그럼 신반장이 고반장이 먹고 좀 싶다고 사줘요.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사주겠습니다. 네, 고반장이 사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나저나 아까 제가 이제 속보로 전했지만요. 이제 더 이상의 추가 속보는 들어오고 있지 않지만 상황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번 패스트트랙 통과 법안에 대해서 정면으로 비판한 그런 입장문을 돌렸잖아요.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 저희가 마무리를 짓죠. 네, 지금 뭐 해외 출장 중인 문무일 검찰총장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된 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에 대해서 우려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이 이 선거법 선거제 개편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데 대해서 그러니까 뭐 패스트트랙 절차를 문제 삼은 건 아니고요. 이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다. 문무일 총장은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인 원리에 의해서 작동이 되어야 한다면서 현재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이 된 법률안들은 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논의를 진행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더욱 보호되는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지금 정부 여당이 찬성하고 직접 패스트트랙으로 올린 법안을 이 현직 검찰총장이 반대했다는 점에서 향후 파장은 뭐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민주평화당에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입장문을 냈다고 하고요. 지금 이제 다른 당의 반응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청와대는 입장을 내지 않겠다는 게 입장입니다. 현재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속보가 더 들어올 텐데요. 회의 중에 저희가 챙겨가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문무일 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 정면 반발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5월 1일 오늘은 노동절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노동의 의미를 되새기는 각종 행사가 열렸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노동이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판문점 JSA 남측 지역이 견학이 재개됐습니다. 4.27 정상회담의 상징적 장소인 도보다리도 직접 걸어볼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신반장 발제에서는 노동절 관련 소식과 외교안보 속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메이데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1886년 5월 1일 미국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하루에 8시간 노동제를 쟁취하려는 투쟁 운동이 벌어졌는데 그 의미를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노동자의 날, 노동절입니다. 자, 유럽, 중국 등으로 전 세계로 확대가 됐고요.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날로 이름을 붙여서 법정 휴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이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고 싶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노동 존중 사회는 정부의 핵심 국정 기조라고 강조하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 52시간 근로제는 이 모두 그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한 정책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숙련공, 기능공, 마스터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주역으로 대접받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선 이 시장 바깥으로 밀려난 취약계층을 포용하는 고용 안전망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사회 안전망과 고용 안전망의 강화는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의 기반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빠르게 메워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그런데 매년 노동절에 휴무 문제로 혼선을 빚기도 하는데요. 자, 달력을 보시면 5월 1일 빨간색이 아닙니다. 자, 휴일은 크게 대통령령으로 정한 법정 공휴일, 그리고 법정 휴일이 있는데요. 전자는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 날 등등 빨간 날이지만 이 노동절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정 휴일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정한 사업장에서만 휴일입니다. 자, 여기서 퀴즈입니다. 다음 중 노동절에 쉬는 곳은 어디일까요? 자, 1번 은행. 쉬는 날 밀린 은행 업무 좀 볼까 했던 분들, 은행 직원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오늘 은행 쉽니다. 자, 2번 병원.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은 정상 진료를 하는데요.
개인 병원과 약국은 자영업자로 분류돼서 쉴 수도 있고 안 쉴 수도 있고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주민센터 근무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적용받는 공무원들은 오늘 정상 출근이 원칙입니다. 우체국, 학교, 국공립유치원도 정상 운영이죠. 다만 최근 개별 조례를 만들어서 특별 휴가를 주는 지자체가 많기 때문에 방문 전에 확인이 필수입니다. 자, 4번 택배입니다. 택배기사와 퀵서비스 기사 등은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고용 노동자입니다. 따라서 평일처럼 일을 해야 해서 논란이 되어 왔는데요. 오늘 배달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첫 노조 출범식을 갖고 국회부터 청와대까지 이렇게 오토바이 행진을 벌였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5번 가정의 식구들은 어떨까요? 안 그래도 갑자기 내일 살살 얘기해요. 노동절인데 저희도 노동자잖아요. 내일 회의하나요? 해야죠. 당연히 하죠. 주반장은 쉬고 싶으면 그냥 주반장만 쉬어요. 다 안 하면 쭉 쉬어도 되고. 다 안 하면 저 혼자 나와서 하려고 했죠. 됐어요. 네, 역시 한다니까 좀 다행입니다. 네. 네, 초반장 덕분에 제가 지금 이렇게 발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행복합니다. 자, 이왕 발제하는 김에 제대로 해야겠죠. 외교안보 속보도 살펴보겠습니다. 북미 고위급 인사 간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또 한 번 폼페이오 장관을 정면으로 비판했는데요. 협상에 실패한다면 경로를 변경해야 한다는 폼페이오 장관의 말에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경로 변경을 운운하는 건 군사적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기어이 우리를 무너뜨려 보려는 어리석고 위험한 발상이다. 경로 변경은 미국만의 특권이 아니며 마음만 먹으면 우리의 선택이 될 수도 있다. 최일부상은 다만 비핵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미국이 현재의 셈법을 바꾸고 연말까지 입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밝힌 향후 협상 전략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겁니다. 우선 미국이 지금의 계산법을 접고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지만 네, 벌써 2차례나 올해 말을 협상 시한으로 강조했습니다. 반대로 미국은 건설적인 대화를 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면서 초조한 건 우리가 아닌 북한 너희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죠. 북한의 협상 파트너 교체 요구에 대해서도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North Korea has said they want you out of the talks. Is that any chance that happens? President gets to decide that. We don't get to decide who my counterpart is, and President Trump gets to decide who will represent America. I still have the con. 또 폼페이오 장관은 북미 정상이 만났을 때 진전을 이룰 여건을 분명히 조성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미국이 아닌 러시아, 중국과 밀착하는 데 대해 일종의 경고를 보낸 셈입니다. 하노이 회담 후 벌써 2달, 팽팽한 신경전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노동이 자랑스러운 나라 만들 것입니다. 네, 문무일 검찰총장의 패스트트랙 관련 비판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의 입장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이재정 대변인이 조금 전에 구두 논평을 통해서 밝힌 사안인데요.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민에 부응하는 입장을 취해주기를 기대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평화당 쪽에서는 부적절한 발언이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금 강한 비판적인 발언이었고 민주당의 입장은 조금 톤 다운된 그런 발언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정부 여당 그리고 검찰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거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네. 자유한국당의 입장도 아마 나올 걸로 보이는데 예상컨대 비교적 긍정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은 됩니다만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자, 노동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참 좋았죠. 반장들 참 열심히 일하던데. 도심 곳곳에서 노동절을 기리는 집회 또 행사가 많았죠, 오 반장. 네, 그렇습니다. 한국노총은 앞서 보신 것처럼 마라톤 대회를 열었는데요. 조합원과 가족, 또 외국인 노동자, 시민 등 만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또 앞서 저희가 영상으로 봤지만 여야 정당 대표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또 송경식 경총 회장 등도 함께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조합원 2만 5천여 명이 참여한
참여하는 2019 세계 노동절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오후 3시부터 가두 행진도 있었는데요. 또 이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과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해직자 복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보통 세계적으로 보면은 노동절이란 이름으로 어떤 기념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법적인 명칭은 근로자의 날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노동절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신반장? 원래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노동절이라는 이름으로 기념을 했었는데 1963년이죠. 박정희 정권 당시 근로자의 날 제정 관련법에 따라서 이 명칭이 근로자의 날로 바뀌었습니다. 이후에 김영삼 정권 때 날짜가 한번 바뀌긴 했는데 이름은 그대로 근로자의 날로 유지가 됐고요. 그래서 노동계에서는 다시 노동절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유는 근로와 노동이 갖는 의미 차이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이 조금 더 가치 중립적인 단어다 그런 차원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노동자가 단순히 일하는 사람을 의미한다면 근로자는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는 일종의 가치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용자 중심에서 바라본 근로자가 아니라 조금 더 객관적이고 가치 중립적인 노동이라는 표현을 써야 한다는 게 노동계의 입장입니다. 관련해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이 노동이라는 단어를 불온시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가진 시민이 아니라 노동자를 권리를 가진 시민이 아니라 일만 한 도구로 봤던 우리 현대사가 그 표현에 오롯이 담겨있다 이런 지적도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이 변화 움직임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3월인가요? 조례 규칙에 이 근로 대신 노동이란 단어를 쓰기로 했고요. 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2017년 노동관계법에서 이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법안을 발의를 한 상태인데 물론 아직 통과는 되지 않았습니다 말이죠. 네. 자,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노동이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겠다 이런 메시지를 냈고요. 또 어제도 저희가 짚어봤지만 최근 이제 경제 행보를 이어가면서 특히 이제 기업 친화적인 그런 또 움직임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영상으로는 보지 못했는데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 공장이죠. 직접 찾았잖아요. 그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영상이 들어왔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내에 있는 이 삼성 공장을 어제 방문을 한 건데요. 총 133조 원 규모의 그 투자 계획을 공식화한 이 삼성전자의 화성 공장 현장에서 정부의 이 시스템 반도체 육성 정책 발표식을 진행을 한 겁니다. 현재 반도체 수출 비중은 우리나라 총 수출의 20%를 차지할 정도지만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둔화로 인해서 삼성전자의 올 1분기 실적 아시다시피 역대 최악을 기록했었죠. 앞으로는 비메모리 반도체가 미래의 성장 동력이자 또 국가 경쟁력 강화에 직결된다는 데 대해서 정부와 또 기업이 인식을 같이 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 반도체 분야는 우리나라 수출의 20%, 17만 5천여 명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133조 원을 투자하여 파운드리 세계 1위로 도약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밝혔습니다. 원대한 목표 설정에 박수를 보내며 정부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파운더리 반도체 구체적 이름까지 말씀해 주시면서 또 메이드 인 코리아 얘기까지 해주셨을 때 제가 무거운 책임을 느꼈습니다. 당부하신 대로 확실한 1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선포식에 앞서서 문 대통령은 건설 현장 시찰도 나섰습니다. 삼성 측 사업부장이 각 장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직접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는데요. 지금 악수하는 장면 보실 수 있고요. 또 보시는 게 세계 첫 EUV 극자외선 노광 장비 공정이 적용된 신규 생산 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전 세계에서 딱 이 두 기업만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건설 비용도 상당한데 이를 이 부회장이 인천공항에 빗대서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래 콩 맞습니다. 인천공항 부자 들어가면 또 인천공항 3개지. 네. 이 건물 하나. 그러셨어요. 네, 이재용 부회장은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추가 투자 계획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다음번에는 경기도 평택에 공장을 또 짓겠다는 점을 언급했고 문 대통령도 반가움을 표시했습니다. 지금 진성률이 75%고 9월달에 완공되고 그때부터 이제 설비가 들어가서 내년 2월달이면 이제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양산이라는 것이. 또 다음 거는 평택에 짓고. 네, 또 평택에 짓고. 계속 저희들 계획을 가지고 미래를 꼭 해보겠습니다. 자신 있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냈듯이 꼭 하겠습니다. 네, 어제 저 행사를 마치고 문재인 대통령이 차량에 탑승하기 전에 이재용 부회장이 뭐 등을 두드리는 장면이 또 카메라에 잡혀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뭐 보시는 장면인데 뭐 차량에 탑승하기 전에 지금 이렇게 등을 두드렸는데 두 사람의 만남 이번이 7번째입니다. 다만 청와대는 이 부회장이 재판을 앞둔 상황과 이 대통령이 삼성전자 국내 공장을 방문한 데 대한 확대 해석은 경계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중요한 것은 삼성이 무엇을 했다는 것보다 우리 정부가 앞으로 시스템 반도체 육성을 중점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이 부회장의 재판에 대해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의 남측 지역 민간인 견학이 재개됐습니다. 특히 4.27 남북 정상회담의 그야말로 상징적 장소죠. 도보다리를 직접 걸어볼 수 있다면서요? 예, 일단 정부는 지난해 이 비무장화 협의로 중단됐던 이 JSA 관광을 재개하면서 이 관광 장소를 기존보다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정상이 함께 소나무를 심은 그 장소, 또 배석자 없는 산책으로 화제를 모았던 말씀하신 그 하늘색 도보다리가 추가가 된 겁니다. 민간인 관광객 320여 명이 이 도보다리를 직접 걸으면서 둘러봤는데 다만 이 진인로 포장공사 교각 안전조치가 아직 진행이 되고 있어서 관람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 두 정상이 마주 앉았던 이 테이블 위에는 하늘색 커버가 덮여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경비를 하는 군인들은 철모 대신 베레모를 착용을 하고요. 기존의 이 권총도 휴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북측 경비원들은 우리 측 경비대원들처럼 상시 근무를 서진 않지만 우리 관광객들이 나타나자 이 카메라로 촬영하는 모습도 저렇게 있었고요. 또 북측 방문각 쪽에서는 중국인 관광객 등 수백 명의 이 북측 방문객들 모습도 볼 수 있는데, 자, 이들은 남측 관광객들을 향해서 환호성을 울리고 손을 흔들기도 했습니다. 직접 판문점 관광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일반 국민들은 국정원 홈페이지에서 하면 되고요. 교사나 공무원, 학생들은 남북회담 본부 홈페이지에서 하면 되는데 다만 30명 이상 45명 이하 단체 관람만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또 혼자 가고 싶어서 주말에 가보려고 신청하려고 했더니 네. 개인은 안 되고요. 단체로 벚꽃은 같이 보러 가자더니 거부하고서 네, 따로 알아봤어요. 단체로 한번 그러면요? 가도록 신반장이랑 한번 제가 주선해 보겠습니다. 왜 신반장하고 알아봐요? 고반장하고 알아봐요 앞으로. 좋습니다. 알았죠? 좋습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문 대통령 노동이 자랑스러운 나라 만들 것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대치 과정에서 여야 국회의원 68명이 상대당에 의해서 고소 고발됐습니다. 특히 이 중 거의 대부분인 50명이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죠. 민주당은 과거처럼 적당히 신용만 하다 소를 취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라면서 무관용의 입장을 보이고 있고, 한국당도 해볼 테면 해보라, 일단 이렇게 맞서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서 내년 총선에 큰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란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치권에서의 이 고소고발이라는 건요, 정말 무의미한 행위였습니다. 뭔 일이 생기면 일단 겁니다. 그냥 겁니다. 자, 상대한테 겁도 주고 여론에는 나의 결백함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죠. 자, 그렇게 걸어놓고 나서 한참 지나면 사람들 뇌리에서 잊혀지면 선수끼리 왜 이래,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이러면서 서로 소를 취하하죠. 자, 그게 정치권의 일정한 불문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엔 좀 다릅니다. 바로 국회 선진화법 때문이죠. 자, 166조 국회 회의 방해죄.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012년 이 선진화법 만들면서 국회가 정말 새로 태어나겠다, 이런 각오를 보여줘야 했기 때문에 형량을 완전 세게 이렇게 만들어 놨던 겁니다. 자, 더군다나 이 반의사 불벌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벌하지 마세요, 이렇게 소를 취하해도 수사는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소 고발당한 의원들, 검찰이 앞으로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당장 내년 총선 위태위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다음 국회에 당선된 사람들이 처벌을 받고 의원직을 사퇴할 가능성이 꽤 높아지죠.
자, 그래서였을까요? 이번 주말을 거치면서 국회 분위기 완전히 확연히 달라졌었습니다. 자, 농성을 하고 뭐 이렇게 스크럼을 짜긴 했으나 물리력 행사는 최대한 자제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광경이 펼쳐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러니까 뭐 우리 집에 왜 왔니? 뭐 꽃 찾으러 왔단다.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해 보일 수도 있는 이런 드립 대결만 주고받는 모습이 이번 주에는 주를 이뤘던 겁니다. 자,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죠. 다음 소식입니다. 앞서도 잠깐 나왔는데 오늘 노동절 마라톤 대회에 참석한 각 당 대표들 표정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날이 날이다 보니까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 순서가 그 마라톤 행사에서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마치 오는 18일 그러니까 5.18 민주화운동 39주년 기념식을 미리 보는 듯한 상황이 연출되는데요. 이렇게요. 황교안 대표 이렇게만 하죠. 5.18 기념식장에서 이번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하이라이트 바로 이 마라톤 대회였습니다. 자, 마라톤 시작하기에 앞서서 각 당 대표들 저렇게 몸을 풉니다. 안 다치려면 준비운동 잘해야죠. 자, 준비하시고 네, 출발합니다. 네. 잠깐만요. 황교안, 정동영, 이정미 대표는 다 보이는데 이해찬 대표 아까 몸 풀고 있었는데 분명히 어디 갔죠? 이상하다. 잠깐만요. 그림을 좀 확대해서 볼까요? 중간에 양복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어디 옆으로 이렇게 길 안내를 하면서 빠지고 있네요. 아까 준비 운동을 왜 한 걸까요? 자, 아무튼 무슨 바쁜 일이 있었을 거라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가보죠. 이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소식이 제일 뜨거운 소식입니다. 한국당 해산청원 지금 5시 30분 현재 157만 명입니다. 160만 육박하고 있네요. 매 초마다 지금 청원 기록이 경신되는 상황이죠. 자, 반대로 민주당 해산청원은 24만, 역시 오후 5시 반 현재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차이가 있다 보니까 양당 해산 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한국당에선 이게 진짜 여론이 아니다, 이거 조작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청와대 청원이 바로 그러한 민주주의의 타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조작 여부 당연히 의심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까지는 기술적인 조작 가능성은 확인된 건 없습니다. 어제 베트남 등 해외 트래픽 유입설도 제기가 됐었는데 역시 사실이 아닌 걸로 판명이 났죠. 자, 전문가들 얘기는 이건 기술 문제라기보다는 진영의 문제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군요. 그러니까 한국당 지지자들은 청와대 청원 자체에 거부감을 갖기에 외면하는 것이고, 범여권 지지자들은 한국당의 이딴 투쟁 이런 것들에 반발해서 총결집을 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다. 그런 해석인 겁니다. 자, 마지막 소식 짧게 가보죠. 제가 그제 아이돌 그룹 몬스타엑스 멤버의 이 주헌 씨가 일본의 어느 라멘집에서 식사하는 셀프 동영상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때 주헌 씨 뒤에서 들려왔던 바로 그 소리. 자, 이게 녹음이 돼서 논란되고 있다는 소식이었는데, 자, 다정회 가족 이 최호열님이 방송을 보시고 저희한테 메일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일본인 아내와 그 동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아내왈 아무래도 혐한 발언은 아닌 것 같다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분께 이 최호열님이 이어폰을 직접 끼워주시고 그러면 들리는 대로 자세히 정확히 받아 적어봐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실은 그 조센징 발언 그렇습니다. 기타 조센, 그러니까 북조선인, 북한 사람, 인도인. 저희도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한번 들어봤더니요, 이 주헌 씨 뒷자리에 있던 남성들, 아메리카진, 기타 조센진, 인도진, 심지어 김정은 하는 얘기가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준 낮은 혐한이 아닌 아주 고급진 국제 정세를 논하는 대화였던 겁니다. 자, 최호열님 대보메일 감사하고요. 일본인 아내분과 평생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자, 뭐 일본어를 모르니까 뭐 우리 양 반장 말을 그냥 믿어야 되겠네요. 자, 실제로 이제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한국당의 회의 봉쇄 움직임이 눈에 띄게 줄었다. 이런 얘기를 고 반장이 또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양 반장 설명대로 그 한국당에서 선진화법 조심해야 된다. 이런 기류가 좀 확산됐다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선진화법 아까 이제 형량도 얘기했지만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고요. 그 뭐 아까 쇼로 끝나는 경우가 아니다. 이번에는 이제 끝까지 가겠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자칫해서 뭐 실형을 받거나 또는 의원직 상실령을 받으면은 내년 총선에 나갈 수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국회법 165조가 이 국회 회의 방해금지법이고요. 166조는 국회 회의 방해죄입니다. 소위 몸싸움 금지법으로 불리죠.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폭력 행위를 하거나 뭐 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 그 과정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단체로 위력을 보이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특히 이 국회법 조항은 공직선거법과 연동이 되어 있어서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형을 받으면 5년간 집행유예 5년간 그리고 집행유예 이상 받으면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의원직을 잃는 것도 모자라서 한동안 국회의원 등 선출직에 출마할 기회까지 박탈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치인들에게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토요일이죠. 장외 집회 때 황교안 대표가 그런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변호사들 30명을 확보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 걱정 마시라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걸 또 뒤집어 보자면은 그만큼 의원들 사이에서는 공포심이 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뭐 한국당 의원들 일부에서는요, 사실 뭐 이번에도 민주당과 정치적 절충을 거쳐서 서로 고소고발 취하하는 식으로 이렇게 좀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소를 취하해도 수사는 계속이 됩니다. 이 때문에 뭐 출구가 없는데요. 민주당은 또 압박 강도를 더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한국당에 의해서 고발이 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내가 먼저 검찰에 나가서 조사를 받을 테니 한국당도 빨리 받아라. 절대 안 봐준다라고 벼르고 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전국 주도권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이 고소 고발권을 뭐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뭐 아무래도 한국당 협조를 받아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 좀 이런 뭐 판단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최 반장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이 이제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는 계속되는 거고요. 오히려 지금 검찰 쪽에서는 뭐 무더기 의원직 상실령 가능성까지 좀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당 의원들 사이에 공포심이 번지는 거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자, 그나저나 이제 청와대 청원 뭐 이제 숫자는 계속 늘고 있는데 한국당의 반발 또 조작 가능성 주장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 조작 가능성 얘기를 또 했더라고요. 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일부 언론이 스포츠 중계하듯이 매 시간마다 청원 숫자를 공개하면서 여론을 증폭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민주당 이 보좌진들이 학부모 모임 같은 사이트에다가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에 같이 해달라는 글을 올린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과 독일, 영국에서는 이 청원 제도가 엄청 까다롭게 운영된다면서 청원 대상도 한정시켜 이 청원이 진정한 민생 청원이 되도록 하는데 우리 청와대 청원은 오히려 싸움을 부추기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어제 정용기 정책위의장이요. 청와대 청원 상당수가 베트남에서 접속된 거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인 음모론을 주장했는데 관련한 얘기는 오늘 추가로 없었어요. 네, 오늘은 이 청원 게시판이 뭐 진영 싸움을 부추긴다 이런 주장만 했고요. 어떤 뭐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언급은 없었습니다. 근데 베트남 접속은 사실이 아니잖아요, 양 반장. 그렇습니다. 지난 3월 청와대 홈페이지 접속을 분석했더니 베트남 접속자가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댓글 부대가 해외 IP로 접속을 해서 이렇게 청원 동참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었던 건데 알고 봤더니 그때 3월에는 베트남 언론이 승리 씨 스캔들 소식을 보도하면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링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베트남 사람들이 접속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만 베트남에서의 이 접속량이 급증을 했었다는 겁니다. 자, 어제 그런 지적이 있고 나서 청와대에서 4월 29일 기준으로 청와대 홈페이지 접속 건수를 분석을 해봤더니 국내 유입 97%, 그 문제가 됐던 베트남은 0.17%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네, 관련해서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도 자기가 잘못 알았다 이렇게 유감 표명을 했잖아요. 근데 자유한국당에서는 계속해서 오늘도 일단 조작 가능성을 제기한 상황이네요. 그리고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지금 수사 방해 의혹 관련해서요.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조사하기로 했다는 속보가 들어왔던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고반장. 네, 어제 사회적 참사 특조위 전원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에 이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대표가 세월호 수사를 방해 또 이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이 4.16 연대가 지난 1월 특조위에다가 이 신청을 했었는데 어제 이걸 의결한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황교안 대표는 2년 전인 2017년 5월 SNS를 통해서 당시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 참으로 안타깝다. 이런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자, 한국당 역시 야당 대표 죽이기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정치적 의도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 소식 짧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나루히토 일왕이 즉위했는데 오전에 즉위식이 거행됐죠? 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레이와 1년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오전 10시 30분 일왕의 거처인 도쿄 황거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이 즉위식을 제가 정확한 띄어쓰기를 잘 모르겠는데 겐지토 쇼케이노기 이렇게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약 한 10분간 진행이 된 의식이었는데 청동검과 청동거울, 이 구분 구슬 등이 이른바 3종 신기로 불리는 일본 왕가 상징물 중 일부를 새 일왕이 넘겨받는 행사입니다. 이 나루토 일왕과 일왕의 친동생이자 이 왕세자가 된 후미히토가 참석을 했는데요. 이 왕위 계승 세열 2위인 12살 히사히토도 미성년자라 불참을 했습니다. 나루히토 일왕이 외동딸밖에 없잖아요. 이 조카인 히사히토 왕자가 후사를 이을 제일 유력한 후보라고 하더라고요. 마사코 왕비는 즉위식이 없었네요. 이 즉위식에는 왕이 계승 자격을 갖춘 남성 왕족만 참석한다는 게 일본 왕실의 전통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남편의 즉위식에 왕비는 직접 참석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일본은 여왕도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고요. 아직도 가부장적인 전통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뉴욕타임스가 이를 보도하면서 일본 사회에서 일본 여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줬다고 꼬집었습니다. 네, 자, 새 연호가 등장하고 새 일왕이 취임하는 요 분위기를 타서 아베 총리가 이제 개헌 드라이브를 걸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나루히토 일왕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 저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요. 일단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잡겠습니다. 세월호 수사방해 의혹 황교안 조사 의결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KT의 특혜 채용 의혹 관련해서 이석채 전 KT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이 전 회장의 구속으로 이제 윗선을 향한 수사가 본격화될 텐데 최 반장 발제에서 자세한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2012년 2월이죠. 이 KT는 사상 최대 규모의 채용 계획을 발표합니다. 무려 4,000명입니다. 특히 이 3분의 1이 넘는 1,400명은 정규직 보졸 사원으로 뽑겠다고 밝힙니다. 자, 이 같은 채용 방침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젊은이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학력과 배경에 상관없이 능력 위주로 이 미래 성장 사업을 이끌 참신한 인재를 선발하라라는 이석채 회장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2012년이니까 신혜원 반장을 포함한 당시 수많은 취업 준비생들 굴지의 통신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을 거란 꿈과 희망을 갖고 밤낮을 지새우며 취업 준비를 했을 겁니다. 이 회장의 지시대로 학벌, 배경, 소위 빽이 없어도 오로지 능력과 실력만 있으면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질 수 있었으니까 말일 텐데요. 자, 그러나 능력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KT에 입사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검찰은 현재까지 부정채용 9건을 포착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서유열 전 사장 그리고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은 이미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채용 비리의 정점으로 꼽히는 이석채 전 회장도 구속이 됐죠. 자, 이 전 회장은 영장 심사를 받으러 들어갈 때나 나올 때 이 취재진을 향해서는 선문답 같은 말만 남겼습니다. 부정 채용에 직접 관여하셨나요? 내가 참 사진 많이 났네. 채용 비리 관련 혐의 인정하셨습니까? 충무공 심정이 생각이 나네요. 자, KT 광화문지사 사무실에서 내려다보던 충무공 이순신 동상이 느닷없이 떠올랐던 걸까요? 이 서인들의 모함으로 삼도수군 통제사에서 쫓겨나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이순신에 빗대서 이 채용 비리는 사실이 아니라는 억울한 심경을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순신은 이후에 복권이 돼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라면서 이 명량대첩에서 12척의 기적을 만들었죠. 자, 지금 이 전 회장 입장에서는 내겐 9건의 채용 비리가 있습니다. 이런 셈일 텐데 자, 물론 검찰이 부정 채용 사례를 더 확인한 것으로 전해져 10건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회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사를 받고 구속이 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무죄를 받아냈는데요. 이번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불사조 기적을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채용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 인물들이 구속이 됐으니까 이제 검찰의 칼끝은 청탁한 인물로 향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확인한 9명 가운데 1명, 바로 김성태 한국당 의원이죠. 김 의원은 그동안 딸이 2011년 KT에 계약직으로 입사한 뒤 2012년 신입사원 공채를 통해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합격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이 하늘을 찌르는 요즘 수년간의 비정규직을 거쳐 가까스로 정규직 취업에 성공한 한 젊은이에게 격려와 박수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아버지가 야당 정치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특혜 취업으로 매도하려는 것은 그러나 구속 기소된 서유열 전 사장과 김상효 전 실장의 진술은 또 다릅니다. 우선 2011년인데요. 서 전 사장은 김성태 의원으로부터 직접 딸의 계약직 지원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2년 서 전 사장은 김 전 실장에게 이 KT 스포츠단의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김모 직원이 있는데 이게 바로 김성태 의원의 딸이다. 하반기 공채에 정규직으로 채용해달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서류 전형 합격자가 발표된 이후였는데요. 검찰이 확인한 결과 이 서류 합격자 명단에 없던 김성태 의원의 딸이 4단계 이 최종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전 회장을 상대로 청탁을 받았는지 또 받았다면 그 대가는 무엇이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건 국정감사 증인입니다. 2012년 KT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해 당시 야당은 이전 회장을 국감에 불러야 한다라고 강하게 요구했지만 결과적으로 증인 채택은 무산이 됐는데요. 당시 김성태 의원이 새누리당 환노위 간사였기 때문에 이 증인 협상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을 거란 의혹입니다. KT 이석채 회장 정인 채택하라는 데는 우리 새누리당이 살인을 동의하는 정당입니까? 왜 채택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밝히십시오. 왜 문제? 왜 채택하지 않으십니까? 왜 문제인지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초선의원이면 초선의원답게 좀 공소하고 노동이라고 이런 식으로 언론에 검찰은 김성태 의원의 소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끝으로 지난 정권 시절 국회의원의 선거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경찰 치안감 2명 구속을 면했습니다. 이들이 작성해 청와대에 올린 보고서에는요. A 지역구는 약세니까 인지도가 높은 비후보를 투입해 공략해야 한다라는 식의 일종의 선거 전략으로 보이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하고요. 또 정보를 담당하는 경찰이 전국의 유명한 역술인에게 찾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년 운세 또는 국정 전망을 듣고 보고한 것으로도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구속심사에서 수십 년 동안 계속된 관행이라거나 또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당연한 일이라는 취지로 항변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KT 채용비리 이석채 구속, 김성태 초안 소일기입니다. 네, 법원이 어젯밤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이석채 전 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요. 구속 수감됐습니다. 현재까지 9건의 채용비리가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추가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일단 검찰은 보고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이 KT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남부지검은요. 앞서 이 서유열 전 사장 등을 기소할 당시 확인된 부정채용자 9건의 추가 혐의도 포착했다고 합니다. 최근 관련자 진술을 확인했고 또 인재경영실 실무진들의 이메일에서 관련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수사 중인 부정채용 사례는 최소 10건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검찰에 따르면 유력 인사들로부터 청탁을 접수한 인재경영실은요, 소위 관심 채용자 명단을 엑셀 파일로 만들어서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채용비리 정점으로 꼽히는 이전 회장이 구속되면서 사건의 발단이 된 이 김성태 의원 등 유력 인사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성태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는 임박한 그런 분위기인데 본인은 정치적 희생양이라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죠. 예, 간만에 또 입장을 냈습니다. 이 채용 비리는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인 만큼 반드시 그 진실이 규명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채용 비리 수사가 정치적 희생양을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와 관련한 이 보도가 정치인 김성태 죽이기에 초점을 맞춰왔다는 점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취업 청탁이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마하는 대가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 KT 채용 비리 사건에 김성태를 엮으려는 이 정치적인 기획이다. 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석채 전 회장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이 안 된 건 당시 이 전 회장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서 수사 중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관련법에 따라서 증인 채택이 안 됐다는 그런 설명을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 관련해서 자회사 임직원 2명이 구속됐잖아요. 그 과정에서 삼성 측하고 회계법인 간의 입장이 정면으로 맞부딪히면서 일종의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면서요? 네, 지금 분식회계 의혹의 핵심은 이 삼성 측이 자회사를 만들면서 고의적으로 콜옵션 조건을 숨겼느냐입니다. 삼성 바이오의 외부 감사를 맡은 삼정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은 그동안 삼성 측으로부터 콜옵션 계약서를 제공받았고 검토한 결과 회계장부에 반영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라면서 삼성 바이오와 같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검찰 조사에서는 콜옵션 계약서를 받은 적이 없다, 삼성 쪽 요구로 거짓말을 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과거에 사실상 삼성과 입을 맞췄다고 실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이에 대해서 이틀 전 구속된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임직원 측은 영장 실질심사에서 회계사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합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검찰은 또 이 삼성 바이오 등의 자료를 조작하거나 또 은폐한 정황도 다수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삼성바이오는 삼성에피스의 콜옵션을 부채로 반영하지 않은 건 삼성에피스가 설립된 직후였기 때문에 기업 가치를 평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에피스를 설립한 직후인 2012년 이 기업 가치를 실제로 평가한 문건을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삼성바이오는 지난해 금융당국에 이 기업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이 외부 신용평가기관이 작성한 보고서를 그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검찰에 따르면 삼성 측이 원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요구했고 이 조작된 보고서를 토대로 의견을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사법농단 의혹 사건 속보를 좀 짚어볼게요.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전직 대법관들 재판에서요. 검찰이 200명이 넘는 증인을 신청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전현직 법관을 비롯한 증인 211명을 신청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두 전직 대법관 측에서 이들이 작성한 문건이나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동의하지 않아서 당사자들을 법정에 불러 확인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재판부는 임종원 전 차장과 이규진 전 상임위원 등 이 26명을 우선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 등 상급자들을 먼저 신문하겠다고 했지만 이 고 전 대법관 측은 심의관에게 보고서를 작성한 경위를 확인하고 역순으로 올라가야 직권남용의 연결고리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자, 이 재판부가 고 전 대법관 측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힌 만큼 심의관을 지낸 판사 등에 대해서 먼저 신문을 진행한 뒤에 임종원 전 차장 등에 대한 신문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김학의 수사단 관련해서는요.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당시 내연 관계에 있는 여성으로부터 24억 원을 가로챘다는 그 일종의 사기 의혹이죠. 에 대해서 아마 수사팀이 조금 총력을 기울이면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얘기는 내일 다시 한번 좀 속보를 종합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석채 구속, 김성태 향하는 채용비리 수사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의 강정입니다. 자신을 성범죄자라고 신고한 의붓딸을 살해한 30대 남성 김모 씨에 대해서 오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습니다. 김 씨가 의붓딸의 친모 유모 씨도 공모했다고 진술하면서 충격을 더하고 있는데요. 영장심사를 마친 김 씨는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웅얼거렸습니다. 자, 의붓딸 살해한 이유가 뭡니까? 친모와 함께 범행 계획했습니까? 의붓딸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혐의가 명백하고 김 씨가 범행을 시인했기 때문에 영장심사는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인 이붓딸의 신분이 노출될 우려 때문에 김 씨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사건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28일 여중생 김모 양이 광주 동구 너릿제 터널 인근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 양의 신원이 밝혀져 경찰이 의붓아버지에게 전화하자 김 씨는 자신이 살해했다고 자수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친모 유 씨도 공모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씨는 의붓딸이 자신을 성추행범으로 신고했기 때문에 살인을 했다고 하는데요. 살해 당시 유 씨와 13개월 된 젖먹이 아들도 동행했고
김양이 숨을 거두는 동안에 유 씨는 차 안에서 아들을 돌보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심지어 시신을 유기하고 돌아온 김 씨에게 고생했다고 다독여주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자기 와이프하고 내가 그 죽여버리고 너하고 난 평생 갔다 내가 도망 죽이더라도 너하고 같이 평생 같이 얘기하고 같이 살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와이프는 애들 죽이고 있는 걸 뒤에서 듣고 있었던 거잖아요. 보는 거지. 하지만 친모 유 씨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딸과 함께 차량 뒷좌석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면서 광주까지 왔고 김 씨가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에는 내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숨진 김양의 조부는 친모와 의붓아버지가 딸을 지속적으로 학대했고 심지어 아동보호기관에 버리기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친아버지가 김양을 데려와 함께 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김양의 친할머니는 의붓아버지보다 친모에 대해서 더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막 두들 패고 밖에다 내부르고 문을 잠가보고 못 들어오게 하고 또 어디로 사료로 꽂고 가고 막 두들고 그랬다 갔대. 그 이부답시가 어찌 니 딸을 갖다가 친딸을 남자가 갖다 뭐 하더라도 그 딸을 말려야 되고 다닙니다. 지금 엄마는 사람 나는 더 지간 사람이야. 앞서 김 씨는 의붓딸이 자신을 성추행범으로 신고해서 살해를 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숨진 김양은 김 씨가 음란 동영상을 보냈고 강간미수를 했다고 지난 9일과 12일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원래 아동 성범죄 신고 때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김 씨가 신고 사실을 알았을까요? 김 씨는 아내 유 씨에게서 들었다고 합니다. 경찰이 신고 접수 당일에 친모에게 확인 전화를 한 게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현재 경찰청은 김양이 아동 성범죄 사실을 신고했는데도 수사 진행이 늦어졌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처리 절차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안타깝게도 김양을 잃었지만 다시는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개선 방안을 찾는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재 친모가 범행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놓고 진술이 엇갈리고 있지만 앞으로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겠고요. 아동 성범죄 신고와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신속한 수사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돼야겠습니다. 네, 미리 보는 내일 복국장의 60초 리뷰 시작합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에 예외를 적용받았던 8개 나라의 특별 대우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죠. 우리나라도 그중 하나인데 새로운 조치가 바로 내일부터 적용됩니다. 경제에 큰 피해가 없도록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사회 원로 1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오찬 간담회를 가집니다. 이홍구 전 총리 등인데 집권 중반기 국정 운영에 대해서 자문하는 자리가 될 거라고 합니다. 정치권 공방 관련해서는요,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자유한국당이 원래 내일부터 서울 광화문에 천막을 치고 이를 투쟁본부로 삼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허가하지 않기 때문에 천막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죠. 관련 속보, 한국당의 대응 내일 회의 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여성들을 위장 입국시켜서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와 딸 조현아 씨의 첫 재판이 내일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노동절인데 빨리 들어가서 쉬어요. 알겠습니다. 네, 뉴스룸을 챙기겠습니다. 뉴스가 많으니까.